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19년도 9월 28일 토익 문제, 기출 변형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고 수강생분들, 수험생분들이 많이 틀렸던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풀어보신 이후에 해설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제죠. 오답률이 정말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흔히 얘기하는 논란 문제, 게시판에 계속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틀렸다고 해서 너무나 기죽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에 또 안 틀리면 되는 것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블랭크 뒤쪽에 포스트포닝이라는 ing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ing는 현재 분사의 ing가 될 수 있고 또는 동명사의 ing가 될 수 있는데 우선 A번의 as well as부터 정리하고 가볼까 합니다. 자, as well as 뜻이 뭐죠?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라는 뜻을 가지죠. as well as는 접속사의 품사를 지니기 때문에 문법 이론으로 따지면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뤄진 절이 나올 수 있겠고요. 등위 접사의 성격을 지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 내에서 주어가 중복될 경우에 as well as 뒤쪽에 주어가 생략되면서 바로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나올 수 있다까지도 기억해 주시고요. as well as는 등위 접사의 품사를 지닌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품사 정리해 볼게요. 같은 품사 그리고 이렇게 as well as 그 뒤쪽에 같은 품사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 등위 접사의 병렬 구조라고 하죠. 이런 구조를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사 as well as 명사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면 뭐 형용사 as well as 형용사, 동사 as well as 동사의 포인트로 같은 품사 as well as 같은 품사의 병렬 구조로 취할 수 있다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as well as는 접속사뿐만 아니라 전치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동명사라든지 명사 있죠. 당연히 전치사이기 때문에 수반할 수 있다. 여기까지 기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약간 꿀팁을 드리자면 여기서도 토익 기출 분석에 따르면 as well as 뒤쪽에 그래야 문법적으로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나올 수는 있어요. 문법으로는 가능하고 이렇게도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토익에서는 바로 그 뒤에 동사를 취하는 구조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등위접사의 병렬 구조라든지 전치사 뒤에 명사라든지 동명사의 ing를 수반하는 형태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우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A번의 as well as를 볼까요? as well as는 여기서 전치사의 품사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동명사의 ing를 수반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해석을 하면 자, 파리로 가는 그의 출장을 연기했을 뿐만 아니라 미스터 박이라는 사람은 그 고객들과의 모든 어포인트먼트의 약속을 취소했다라는 의미로 문맥에도 깔끔하죠. 즉 전치사의 품사를 지녀서 그 뒤에 동명사의 ing를 수반하는 동시에 문맥에도 깔끔하기 때문에 우선 정답은 A번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번에 once를 많이 하셨죠. 학생분들이. 자, once는 어떨 때 많이 쓰일까요?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A라는 행동을 하고 B라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짧은 시간 간격을 갖추었을 때 그때 once라는 부사절 접사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A라는 행동을 했고 B라는 행동도 했는데 그 행동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를 포함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해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요. 통용적으로는 이 once가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는 즉시 그리고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once는 문장별 순서가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뤄진 절이 나올 수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분사구문 축약 시에는 once 플러스 pp 있죠.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뭐가 되자마자 되는 즉시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나
문법적으로 once 플러스 ing의 분사구문 축약 형태는 문법 이론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문법 이론으로는 가능한데 토익에서는 거의 출제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어느 정도냐면 구토익, 뉴토익, 신토익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의 기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지문을 발췌해서 보면 once ing 형태가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혹시나 보여서 그 문장을 또 분석해 보면 이 once ing 형태가 분사구문 축약의 ing의 형태가 아니라 그때 해당하는 once 자체도 부사, 즉 빈도부사, 한 번이라는 빈도부사의 의미로는 쓰이는 패턴을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once ing의 분사구문 축약으로는 과한 표현이기 때문에 토익에서는 거의 출제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B번을 고른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once를 집어넣었더니 설사 양보해도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뭐 하는 즉시라는 뜻으로 해석했을 때 저는 좀 깔끔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해 주신다 그래도 앞으로 여러분들 A번과 B번을 넣었을 때 해석이 깔끔하다라고 자기가 생각한다 그래도 아하, as well as는 전치사의 품사를 지니기 때문에 동명사의 ing를 수반하면서 동시다발 쪽으로 해석이 매끄러운 반면에 once는 분사구문 축약 시 ing로 토익에서 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더라도 여러분들은 A번을 이렇게 마킹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팁은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B번 탈락입니다. 자, 그리고 C번에 otherwise가 보이는데요. otherwise는 접속부사로 컴마를 딱 찍힌 이후에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나올 수 있죠. 접속 부사로 쓰면 이때 뜻은 뭐죠?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독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뭐 현재 분사 ing라든지 동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부사로 쓰인다 그래도 이때의 뜻은 달리 또는 다르게라는 뜻을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C번도 역시나 탈락이고 provided 같은 경우는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에 대시 생략되면서 그 뒤에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나오죠. 뜻은 if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주어가 동사한다면 또는 주어가 동사하는 경우에 라고 해석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provided that 주어 동사의 경우 말 그대로 절이 오지 축약형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D번 역시나 탈락입니다. 그래서 정답 A번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난이도 굉장히 높았었던 문제죠. 근데 여러분들 우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보면 한 번씩 답은 보기예요. as well as, once, otherwise, provided는 결국 과거에도 나왔고 지금 현재 최신 토익에서도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드립니다. 추가적인 포인트로. 자, 우선 once 포인트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참에 아싸리 완벽하게 정리하세요. 첫 번째, once, 문장 배열. 요거 계속 제가 정리를 해드리죠.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오거나 분사구문 축약 시 PP로는 축약될 수 있다.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뜻은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는 즉시,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as soon as와 같은 뉘앙스다. 자, 예문을 보시면 이때 once는 부사절 접속사로 쓰인 것이죠.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는 즉시로 해석이 되어질 터인데, 자, 모든 계획들이요. 시의회에 의해서 승인되는 즉시, 승인되자마자 시청의 보수공사는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라는 뉘앙스로 부사절 접속사로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접속사뿐만 아니라 이 once는 부사의 경우가 있어요. 부사의 품사를 지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시제와 함께 어울린다면 한때, 한동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주로 현재 시제와 어울린다면 한 번이라는 빈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도 정말 출제를 많이 하죠. once a week. 이것도 빈도예요. once a month. 그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빈도를 나타내죠. 한국말로 하게 되면 일주일마다 라는 뜻 또는 한 달마다 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빈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once는 이런 형태로 출제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요 1번, 2번, 3번 케이스로 나온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otherwise 끝판왕 가겠습니다. 요거 정리하면 다 맞습니다. otherwise 끝판왕이에요. 자, 첫 번째 접속 부사가 있습니다. 접속 부사. 이렇게 쉽게 컴마가 찍히면 접속 부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때의 뜻은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독직해를 한번 해보죠. 우리는 뭐뭐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초과 근무가 되겠죠. 초과 근무를 이번 주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우리는 이번 주에 초과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감 기한을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접속 부사로 쓰일 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문, 요거는 이제 부사로 쓰인 것이죠. 자, 올도부터 해석을 해드린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예상했어요? otherwise 부사로 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르게 달리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다르게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거에서 이겼다는 뉘앙스죠. 그래서 단독 부사로도 쓰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예문, 이것도 출제 너무 많이 합니다. 그 회사는 자동적으로 renewed contract 나오죠. 그래서 이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시킬 것입니다. unless 뭐뭐 하지 않는 한 별도의 다른 언급이 없다면 이라는 포인트로 otherwise를 마킹하거나 또는 unless를 채워주거나 또는 stated 요 분사 형태를 마킹하는 문제 모두 다 출제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래서 굳이 포인트를 잡자면 이렇게 unless 그리고 otherwise 뒤쪽에 indicated부터 stated까지 그렇죠? 이거 묶어서 기억해 주시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다면 별도의 어떤 그 언급이라든지 요청이라든지 표시 자체가 없다면 이라는 뉘앙스로 2019년도 기출로 제가 표기를 했지만 계속 예전에도 나왔어요. 이번에 2019년도에도 otherwise를 채워주는 문제, unless를 채워주는 문제 이런 형태로 출제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2019년도 기출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이지 이전에도 계속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suggest ing 있죠. 물론 suggest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say도 가능하고 think도 가능하고 indicate도 가능하고 이래요. 그래서 다르게 말했고 다르게 생각했고 다르게 나타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데 기출 포인트로 나왔기 때문에 suggest otherwise 뒤쪽에 otherwise를 채워주는 문제도 역시나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다르게 암시하다라는 포인트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otherwise는 이 패턴을 아시면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포인트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련된 포인트 있으면 바로바로 마킹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 아까 전에 여러분들 provided 대시 나왔죠. 이때는 대시 생략되면서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뤄진 절이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추격형으로 쓰지 않고 assuming that부터 supposing that까지 똑같이 if 대용어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that은 모두 다 생략이 가능하면서 주어 동사로 이뤄진 절이 나오고 해석은 주어가 동사한다면 주어가 동사하는 경우에 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if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 패턴 정리만 해 드릴게요. 자, if 뒤쪽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뤄진 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if와 이 형용사와 pp 사이에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쪽에 보호자리로 원론적인 형용사라든지 pp의 과거분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문을 보시면 if possible, 찍혔죠. 이때 주어 비동사가 생략되면서 원론적인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 뜻은 가능하다면 나는 올해의 워크숍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라는 뉘앙스죠. 이렇게 원론적인 형용사가 나올 수 있고 앞쪽에 블랭크가 떨어졌고 보기에 if가 있는데 탈락시키면 안 돼요. if는 절을 취하는데 원론적인 형용사 possible이 왔어? 이건 탈락이야 라고 하면 안 돼요. 탈락하는 동시에 if가 탈락이 아니라 네 점수가 탈락일 수도 있으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면서 if는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비동사가 생략되면서 형용사 그리고 pp의 분사가 나올 수 있겠구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